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플 틈도 없는 중년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수필집 있죠. 김남도 교수가 썼는 2010년도에 썼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이, 뭐 좋습니다. 20대.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년은요, 아플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아플 틈도 없는 중년이다. 아플 틈이 없는 것이 중년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자, 우리는 아플 틈도 없죠. 이 고단한 중년입니다. 이 고단한 중년인 이유는 4, 50대, 4, 50대, 60대 이 중년의 나이에 애들은 크고 뭐 애들 학비, 학원비 고단하죠. 그리고 또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생활에서 승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초경쟁 시스템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그리고 동기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애, 나타내지 못하는 애, 위에서는 찍어내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벅차죠. 살아남는 것도 벅찬데 승승장구하기라는 것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주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삐걱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 일을 그만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자영업을 했을 때 자영업의 폐업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죠. 그래서 삐걱 잘못 자영업을 사업을 장사를 했다가 그냥 망해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너무나도 많은 중년은 아플 틈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꾸자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댓글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최준혁 님께서 댓글을 쓰셨는데, 그 댓글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행복이 먼저다. 행복님, 우연히 알게 돼서 매번 보고 또 보고 인생을 배우는 중년, 못난 중년의 가장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인생 가르침 영상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리 멘탈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그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행복한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 다음에 적었을 때 행복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쭉 정리를 하면, 내가 생각했던 불안만, 내가 생각했던 불행, 이런 것들이 욕심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불만이 아닌 것이다. 불행이 아닌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트에 적어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셨는 것 같아요. 근데 해봤는데 47세이신 것 같아요. 47세에 안정되지 못한 직장, 젊음을 낭비한 죄로 이제 정신 차리고 앞으로 8년에 걸쳐 20만씩 신용 회복하랍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 임대인데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집사람 앞으로 대출받아서 살아야 할 것 같고 그저 막막하네요. 애들은, 큰애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이고 둘째는 내년이 고3이고 연년생인가 보네요. 둘 다 가정이 어려운지를 알아서 그런지 대학은 안 가고 빠른 취업한다는데 그것도 가슴 아프고, 행복한 것을 쭉 적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착하게 커준 아이들과 열심히 같이 벌어주는 집사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몸 건강한 것, 이 세 가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거리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행과 불만을 적었더니 불행과 불만이 줄지가 않고 여전히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잘못 살아왔던 과거를 뉘우치고 있으나 미래 걱정으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퇴근 후 명상수련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걱정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인생 상담 드리기에는 댓글로는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요약해서 올립니다. 혹시라도 댓글 보시면 짧은 조언이라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댓글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인생 선배님으로서 해주시는 말씀 달게 듣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길게 써 주셨습니다. 이분의 이 댓글을 보면서, 물론 그 뒤에 댓글을 또 다신 분들도 계신데, 이 최준영님께서의 댓글을 이렇게 쭉 보면 고단한 중년이죠. 그리고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는 어떤 가장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중년입니다. 중년 때는 잘 살아야 됩니다.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죠. 인생의 무게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고단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식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라고 자식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무게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은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이 힘들 때 무너지면 되는구나. 힘들 때 그냥 주저앉으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버텨내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단한 일이 있을 때, 그 고단하고 어려운 일에 무너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아주 중요한 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단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힘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 중년의 나이에 40대, 50대, 60대의 중년의 나이에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야 할 이유가 뭔가요? 본인을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의무라는 거죠. 이런 고단하고 어려운 것을 버텨내고 이기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자식들은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도 힘을 내야 될 이유는 부모의 의무,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힘을 내야죠. 그 고단한 일에서 무너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이 어렵고 고단한 대출금을 어떻게 갚지? 고단하고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저 막막하고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안 가고 다 취업을 한다고 하고 부모로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 아픔 막막하고 걱정, 불안이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저는 그냥 딱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웃으면 복이 온다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행복이 먼저다. 이분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알고 대학교도 가지도 않고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뭐 황당한 공허한 메아리 같은 웃으면 복이 옵니다. 뭐 이런 말을 턱 하다니 너무나도 웃긴다. 도대체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웃으면 복이 온다.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그 아주 중요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UCLA, 그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UC 계열의 대학들이 많죠. UCLA, UC 버클리, 뭐 UC 데이비스,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뭐 등등등 많습니다만 UC 버클리 다음으로 UCLA가 아주 좋은 명문 중에 명문 공립대죠. 이 UCLA에 프리드 교수가 있는데 이 프리드 교수가 실험을 했었어요. 간질병 환자 소녀에게 이 뇌를 조사하다가 이 전두엽에서 보면 직경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특정 부위가 있는데 그 특정 부위를 전기장을 딱 줬더니 갑자기 미소를 띠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자극을 좀 더 줬어요. 그랬더니 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적 자극을 줄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89년도에 이 프리드 박사가 웃음보,
웃음을 만드는 웃음보라는 연구로 네이처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네이처지는 뭐 CNS라고 보통 얘기하죠. 셀, 사이언스, 네이처. 이거는 뭐 탑 저널이죠. 이런 탑 저널에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연구자로서는 가문의 명예죠. 가문의 명예. 그 사람의 엄청난 명예죠. 이 네이처에 발표를 했습니다. 웃음보. 그래서 이 뇌의 어떤 그 변역계에 자극을 하면 웃음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이 웃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웃음을 만들려면 우리의 80개의 근육이, 안면 근육이 한 8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개의 근육을 쓰면 웃음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몇 개의 근육을, 안면 근육을 써야 될까요?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거의 반 정도의 근육을 써야지만 웃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웃음을 만들 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40개의 근육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웃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항상 미소를 머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소의 얼굴에 항상 미소를 머금는 사람이 있고 항상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찡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면접을 받습니다. 어떤 좋은 직장의 면접을 최종 후보로 A, B 두 명을 놨어요. A는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얼굴에 웃음이 머금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B는 뭔가 찡그러져 있는 너무나도 이 시리어스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뭔가 불평불만의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면접관이다. A를 뽑으시겠어요? B를 뽑으시겠어요? A의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B의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A를 뽑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A를 뽑는 거죠. 왜냐? 뭔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차 있는 얼굴을 가졌는 분은 조금 거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부담스럽죠. 뭔가 말 잘못하면 뭔가 뭐 되돌아올 것 같고 왠지 저 사람하고 말 쓸 거면 내가 피곤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머금고 있는 사람은 정이 가죠. 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 웃으면 복이 와요.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코미디 그 프로가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올까요? 자, 여기에서 웃으면 그 다음날 로또 사면 로또가 당첨됩니까? 그런 건 없죠. 웃는다고 갑자기 그 다음날 뭐 좋은 일이 팍팍팍 생기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웃으면 복이 오냐? 왜 웃으면 복이 오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웃는 사람은 인상을 쓰고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보다 평온함, 포근함, 그 다음에 정감을 주게 되죠.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면 웃으면 되지 않냐?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80개의 근육 중에 40개의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한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웃을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인상만 쓰던 사람이 웃으라 그러면 아주 어색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왜냐? 그 근육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근육을 발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어색한 거죠. 어색한 미소, 어색한 웃음을 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기 좀 힘듭니다. 근데 항상 웃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단한 상황에서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웃으면 복이 옵니다. 왜? 그렇게 계속 웃는 연습을 하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되면요. 그 근육이 이제 발달되는 거죠. 안면 근육의 웃음에 관장하는 40개 근육이 막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미소를 머금게 되는 얼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미소를 머금는 얼굴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면접을 봤을 때 그 면접에서 뽑힐 수 있는 거죠. 미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처와 사람을 거래를 트는 데 있어서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얼굴로 거래처를 튼다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근데 항상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과는 거래처가 훨씬 더 편하게 거래를 틀 수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동료들끼리라도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말 붙이기가 싫어요. 하지만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고 웃음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료들이 같이 도와주고 같이 협업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자기 얼굴에 남들에게 비춰주는 가장 첫 번째 첫인상이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그 얼굴이 뭐 광택이 돌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고 주름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쌍꺼풀 수술해서 눈동자가 커 보이고 코 수술해서 코를 세우고, 코 수술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뺐다 넣었다 뭐 아주 난리 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 많이 웃어서 안면 근육에 웃는 근육이 발달되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미소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이 첫인상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주름이 없이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이 없으면 첫인상이 좋아집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눈동자가 좀 작았던 사람이 쌍꺼풀 수술해서 눈이 좀 커졌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아집니까? 그 순간입니다. 첫인상이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머금고 있는 바로 그 미소죠. 미소, 웃음. 그래서 최준영님께서 이 댓글에 쓰셨던 말이 뭐냐? 아무리 좋은 걸 써봐도 세 가지의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좋은 것이 옆에서 도와주는 와이프,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건강한 아들들, 그리고 자기 몸이 건강한 자기 몸, 이 세 가지 외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별로 없다. 근데 불만 불평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생각부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왜 그 세 가지입니까? 왜 그 세 가지죠? 옆에서 이해하고 같이 맞벌이 하면서 도와주는 수 있는 와이프가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거는 거의 뭐 천복을 타고났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잡고 힘내라, 괜찮다, 우리 버텨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와이프가 있다는 거 엄청나게 복입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집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겠다는 이 자식들, 이 아들, 이 자식은 얼마나 고귀한 아들입니까? 그 다음에 본인의 몸이 건강한 거. 본인의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본인의 몸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고작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큰 복인 거죠. 행복이고. 이 세 가지가 탄탄하다면 이 세 가지를 그냥 종이에 찍찍찍 적지 마시고 그것을 음미하시고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아내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까? 그 자식들 두 명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까? 고3, 고2, 이 애들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렇게 정말 어른의 마음을 가졌는 그런 애들을 보면 힘이 용솟음치지 않습니까? 얘들을 위해서 나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작심을 해야 되는 거죠. 대출금 어떻게 갚지?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떡하지? 미래가 불확실해. 이 전세 자금에서 앞으로 어떡하지? 전세 자금 올려줄 수 없고, 그런 것에서 더욱더 용기를 내서 자식들을 보는 데서 걱정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이 집의 가장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말 한번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막 눈시울을 적시면서 감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그 가장의 의무죠, 의무.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저는 웃어야 된다. 웃으면 복이 온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얼굴에 웃음을 머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미술을 머금고 웃음을 머금게 되면요. 사람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웃는 사람이 머리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죠. 미술을 머금고 웃게 되면요. 이 뇌가 가짜 웃음도 아주 좋다라는 제가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뇌는 아주 단순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확 짓잖아요. 그럼 뇌가, 무슨 해피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해피한 그 호르몬을 막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 웃음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웃고 미소를 지으면요. 사고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거리가 얼마나 큰 행복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작 대출금,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불안, 불만, 불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작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중현님께서 이런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여기서 다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작점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 웃는 거죠. 자주 미소를 머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 얼굴이 환해지게 되고, 얼굴이 환해지게 되면 일을 해도 잘 되게 되고,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게 되면 가족들의 의욕이 달라지게 되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고단하게 일을 도와주는 아내에게 미소를 따뜻하게 보냈을 때, 따뜻한 웃음을 보냈을 때, 그 힘들어하고 고단해하는 아내분께서 남편의 미소를 보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최준혁 님께서 올렸는 댓글을 토대로, 우리는 아플 틈도 없는 중년입니다. 고단한 중년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을 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아버지처럼 버텨낼 거야, 이겨낼 거야 라는 너무나도 귀중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고단하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회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단한 일들을. 그러면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안면 근육을, 웃는 근육을 발달시켜라. 벌써 그 자체에서 뇌의 호르몬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얼굴부터 바꾸는 것이 시작점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 오전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